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에코프로 오늘 장중에 무려 6%까지도 급등을 만들어냈죠. 물론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달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좀 지지를 해줘야 될 자리에서 지지가 명확하게 발생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강조한 패턴이죠.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힘을 빼다가 이제 한 방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좀 추세를 만드는 형태. 어제는 제가 효성에 대한 패턴으로 좀 비교를 해드렸죠. 한 요 국면이 되는 거예요. 얘도 보면은 이렇게 박스를 돌파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이동평균선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것처럼. 물론 아직 이 에코프로는 좀 더 각도가 필요하긴 해요. 각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주포들이 가격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것만 우리는 좀 확인하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실적이죠, 여러분들. 이제 내일 4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 어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에코프로 발표 이후의 움직임과 이 에코프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에코프로 결국은 이 19만 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와서 자, 일단 오늘 아주 중요한 데이터 하나가 나왔죠. 바로 이 삼성 SDI의 실적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단기 순이익이 좀 흑자 전환을 해줬다라는 거죠. 작년 이제 1분기에 마이너스 2,160억이라는 막대한 좀 적자를 냈던 회사가 이번에는 561억이라는 이익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매출도 좀 받쳐주면서 이 적자 늪에서 탈출을 해서 수익을 좀 냈다라는 점. 시장이 이걸 이제 좀 강하게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좀 고가권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장중에 8%까지 상승해줬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이 에코프로와 이 삼성 SDI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 오늘 이 삼성 SDI에서 나온 이 숫자가 내일 있을 이 에코프로 이 실적 발표에 어떤 이 복선이 되는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매출의 좀 연결고리인데 이번에 이 삼성 SDI가 이 배터리 부분 있죠.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전년 대비 12.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삼성 SDI의 양극재 물질의 90% 정도를 누가 담당을 하고 있죠? 네, 에코프로 BM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5%에 대한 매출 성장을 봤을 때 이걸 이제 에코프로에 대입을 해보면 에코프로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는 훨씬 좀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업황의 좀 회복 속도를 봐야 되는 건데 자, 삼성 SDI의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566억이 나왔어요. 자, 1분기 전망치는 사실상 2,43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거의 계산으로 따지면 36%가 줄어든 거죠. 자, 이게 뭘 뜻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배터리 업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도 그 부분에서 이제 동일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게 좀 줄어들면 그 자체가 이 에코프로한테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어서 이 상승세, 이 돌파에 대한 불을 지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삼성 SDI 실적의 이번 1등 공시는 바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였죠. 이 ESS가 미국 내 판매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보조금 수혜를 톡톡히 본 건데 에코프로 역시 이 ESS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죠. 지난 이 4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자, 리튬 가격 반등보다도 더 결정적이었던 게 바로 이 미국향 ESS용 양극재 판매가 이 3분기 대비 거의 100% 이상 폭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이 반등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삼성 SDI를 통해서 확인된 게 그러니까 ESS 훈풍은 여전히 지금 1분기에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지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이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이 정체된 구간을 단번에 뚫을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린 거죠.
자, 어제도 뭐 물론 이 실적이 나오면서 이 가돌이에 대한 부분을 돌파 만들 거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일주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 이 트리거가 되면서 전환을 한다. 이제 점점 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차트도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아주 이제 미미한 움직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 에코프로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거는 바로 이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할 때, 그죠?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완벽한 수렴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안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가가 안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안착했죠. 요 며칠 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상승이 나오면 또 하락도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지할 자리는 계속적으로 지지를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거죠. 오늘도 빠르게 이 음봉대를 또 소화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미미해 보이지만 버틸 자리에서 계속 버텨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에 대한 전환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지루하지만 아주 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지금은 좀 미미하지만 여러분들 이 박스권이 또 다시 한번 또 고점 치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가 점점 커지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돌파가 되는 순간에 아주 강한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뭐 포스콜딩스도 그냥 이렇게 치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1월달 얼마나 상승 못 줬습니까? 쉬어가다가 꼭 이렇게 한번 쳐주는, 힘을 응축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쳐주는, 아시겠죠? 코스닥도 뭐 제가 말한 고점 돌파하고 너무 흐름이 좋고 지금 이 구간에서 전혀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양봉이 뜨는 자리에서 어떨 때 사라고 합니까? 박스를 그리거나 어떤 저점이 테스트되는 이런 구간대에서, 그러니까 저점 구간에서 미리 이 지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매집을 먼저 하자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시세가 터져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시세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시세를. 그래서 이 원칙대로 정말 과열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뭐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면 된다는 거죠.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도 잘 오르고 있고 뭐 삼성 SDI도 잘 오르고 있고 뭐 리튬 쪽이나 ESS 쪽이나 제가 이야기한 이 ESS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 이 에코프로도 분명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는데 이건 이제 뭐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뭐 기술적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2차 전지 쪽을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은, 자, 일단 이 2023년도에 무려 1300%가 급등했어요. 2차 전지 쪽이. 그때 이 상승이 나올 때 사람들이 모두 이 버블이라고 표현을 했죠. 2차 전지에 대한 버블. 그래서 이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그죠? 그리고 엄청난 급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미 무덤이 된 건데, 그런데 이 하락이 페이크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미 무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미 무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올라오면서 이걸 다 소화를 하면은 정말 이 개미들의 허를 찌르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에너지에 대한 현실화, 뭐 배터리에 대한 뭐 진화 과정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드렸던 게, 자, 버블로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알테오젠. 연봉의 흐름으로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바로 이 2020년도에 3,000원짜리가 무려 12만 원까지 가는 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이제 바이오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양봉을 2년에 걸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음봉으로 씹어 먹어버린 거죠. 개인들이 이때도 엄청나게 올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게 버블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소화를 하더니 그 뒤에 엄청나게 길게 올라가는 대세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도 이 윗꼬리를 소화하러 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개미들의 허를 찌르는 그 종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너지주들 엄청나게 돌아가면서 폭등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종착역은 바로 뭐라고요? ESS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로봇에도 들어가고 뭐 자율주행에도 필수적이죠. 그게 뭐 데이터 센터에도 필요한 건데 이거를 제가 7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흐름이 나오는 게 머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도 이게 장기 파동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눌림 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 그죠? 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도 또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수하자고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뭐 수익 즐기기 바쁘지.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지금 이 아직도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그 타점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박스에서도 추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지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지 못해서 좀 비중이 아쉬우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좀 함께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맥점 타점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나오는지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으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 이렇게 많이 오른 위치에서도 지금 계속 매수를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지지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